안녕하세요. 오늘은 반도체 설비에서 플라즈마를 활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DC 파워 플라즈마를 활용해서 증착을 하는 가장 일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아주 심플하게 구경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 DC 플라즈마를 활용해서 스퍼터링 증착을 하는데 요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현재 그 반도체 공정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방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선 그 공정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먼저 보고 여기에서 활용되는 원리들에는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스퍼터링 챔버의 챔버 구조는 사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밑에 쪽에 이제 그라운드를 연결하고요. 월에도 그라운드를 연결을 하고, 그리고 이제 위에다가 마이너스 전압을 가하는 거죠. 직류로. 그래서 마이너스 전압을 가하게 되면 가운데 이제 플라즈마가 형성이 되고요. 이 플라즈마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온이 이제 위로 올라가서 중간에 있는 도체 극판 앞에 있는 이 타겟, 알루미늄 타겟을 많이 써야 여기서는 도체 타겟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요 다음 장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보통은 그래서 알루미늄 타겟 내지는 이제 메탈, 금속 타겟을 쓰는 거죠. 도체여야만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만 이제 이용을 해요. 보통 금속 배선을 증착을 할 때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보시면 플라즈마가 형성이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제 여러 가지 이온들과 전자로 이제 나눠지게 되죠. 플라즈마 안에서. 그러면 마이너스 극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이온들이 올라가서 가속을 하고 충돌을 하면 그 충돌 에너지에 의해서 알루미늄 조각들이 바닥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떨어졌으면은 당연히 이 떨어진 애들이 이런 형태로 알갱이 형태로 존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말 형태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요거를 그대로 가져가서 이거를 뭐 리플로우 챔버 안에 넣건 아니면 뭐 다른 설비에 넣건 해서 그대로 가져가서 요거를 이제 요 과정을 이제 리플로우라고 하는데 온도를 올리는 거예요. 보통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멜팅 포인트가 한 600도 정도 되니까 그 이상으로 쭉 올리는 거죠. 그 올리면 당연히 알루미늄 덩어리들이 녹겠죠. 알맹이들이. 그러면 알맹이들이 녹으면서 이런 식으로 메탈 막질, 알루미늄 막질을 형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증착을 하게 돼요. 이렇게 구경을 한번 해봤고요. 이 안에는 어떤 원리들이 있는지를 한번 이제부터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1페이지에서 보았던 내용을 이해를 할 때 사실 이제 DC 글로우 방전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면 사실 거기에 있는 내용이 사실 원리에 거의 다인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내용을 이제 잠깐 이 DC 글로우 방전을 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자료의 내용을 수식 빼고 이제 요약을 해서 잠깐 글로만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자연 상태에서도 극소수의 자유전자들이 존재하며 이들을 1차 전자라 부른다. 양단에 DC 전압을 가하면 전자들이 플러스 극판으로 가속되며 이때 기체 원자와 충돌하게 되고 충돌 에너지가 탄성 충돌 에너지를 넘어가면 이온화 여기가 진행이 된다. 여기서 발생되는 2차 전자에 의해 재충돌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며 플라즈마가 형성 유지된다. 이때 양 극판에 전압 강화가 발생을 하는데 이 영역을 시스라 한다. 시스는 양극에 모두 발생이 되지만 캐스오드 시스가 두드러지게 발생이 된다. 캐스오드 시스를 이용하여 스퍼터링으로 활용된다. 이 앞장에 내오는 내용을 이제 글로만 한번 작성을 해본 거예요. 그림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아까 전에 1페이지에 있던 내용의 챔버를 단순화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 양쪽의 극판에 도체 극판을 놔두고요. 이쪽에 이제 마이너스를 지금 90도로 회전을 시킨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90도 회전을 시킨 거니까 1페이지에 있는 챔버를 그래서 놔두고 이쪽에 이제 마이너스 극을 연결을 하고요. 플러스 극에다가는 접지를 한 거예요. 압력을 이제 그 다음에 낮추는 거죠. 이 브레이크 다운 볼테이지를 내리기 위해서 파센 커브에 따라 그래서 압력을 내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에는 그러면 이제 중성 기체도 존재를 할 거고요. 기존에 이제 자연 상태에서도 존재한다는 그 시드 전자들도 아마 존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마이너스 쪽에 전압을 가하게 되면 음전압을 가하게 되면 당연히 아직 플라즈마가 형성이 안 됐다면 이런 식의 이제 전압 커브가 발생을 하겠죠. 이 기울기를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울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을 하면서 서서히 올라가면서 전압이 증가하는 이 기울기를 아마 갖게 될 거예요. 아직 플라즈마가 형성이 안 됐다면.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전압을 더 올려서 이제 브레이크 다운 볼테이지 즉 방전 개시 전압에 도달을 하게 되면 이 이제 당연히 전자들이 중성 기체와 충돌을 하겠죠. 충돌을 하면서 전자들도 튀어나오고 2차 전자도 발생을 할 거고요. 그러면서 중성 기체는 이제 이온화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요 타이밍을 이제 우리가 브레이크 다운 볼테이지를 딱 넘어가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발생하는 브레이크 다운 볼테이지가 넘어가는 시점에 이제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브레이크다운 볼테이지가 넘어가서 그런 현상들이 한번 발생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눈사태 효과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갑자기 수많은 이온과 전자들이 형성이 되면서 플라즈마가 형성이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플라즈마가 형성이 됐는데 여기에는 이제 이게 양이온, 이건 전자. 근데 양이온은 굉장히 이제 무거워요. 무겁고 전자는 굉장히 가볍고. 예를 들어서 단적인 예로 아르곤 같은 경우에 원자량으로다가 단순 주기율표에 나온 대로만 계산을 하더라도 전자보다 얘가 7만 배는 무거워요, 아르곤이. 그러다 보니까 아르곤 원자가 7만 배는 무겁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무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죠, 질량 차이가. 그러니까 전자는 가벼우니까 빠르게 가속을 하고 스피드를 이제 속도를 빠르게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이온들은 이제 무거우니까 가속도가 느리겠죠. 그러니까는 이제 좀 더 슬로우하게 움직인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이 전자가 이동하는 속도 차이에 의해서 이 시스라는 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전자는 빠르게 이쪽으로 해서 그라운드 패스로 빠져나가게 될 거고요. 상대적으로 같은 시간 안에 이쪽 마이너스 극판 쪽으로는 이제 이온들이 이제 모이게 될 텐데, 일로 오겠죠. 점점 오게 될 텐데, 이 이온들이 모이는 이 공간은 여긴 전자들이 이제 안 오고 싶겠죠. 마이너스니까 반대 방향으로 갈 테니까 이온들은 이쪽으로 오게 되고, 그러면 이 공간에 사실상 전자 밀도가 이제 굉장히 낮아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보다도 이 극판에서는 이제 빠르게 흡수가 되니까 여기도 뭐 일부 이제 얇게나마 이제 전자 밀도가 이제 낮아지는 경우가 생기긴 할지겠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온이 속도가 느리고 그리고 전자가 상대적으로 존재하기 힘들기 때문에 전자 밀도가 낮은 이 캐소드 부분에 더 넓은 전자 밀도가 낮은 부분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모빌리티 차이 때문에 그래요. 이동 속도 차이 때문에. 그래서 이 다음 장을 한번 볼게요. 그러다 보니 이쪽으로는 이제 좀 더 넓게 되는 거죠. 플라즈마가 형성이 되는데, 플라즈마가 형성이 됐을 때에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플라즈마가 형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이쪽 부분에는 플라즈마가 형성이 극판 주변에는 이제 플라즈마가 형성이 안 되는 이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전자 밀도가 낮기 때문에 전자가 중성 기체랑 충돌하거나 뭐 이런 현상들이 적은 부분이기 때문에 플라즈마가 형성이 안 돼요. 지나치게 이제 전자 밀도가 낮아서. 그런데 캐소드 부분이 더 넓죠. 이거는 당연히 이제 아까 전에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자 밀도가 낮은 부분이 이쪽이 더 넓기 때문이에요. 전자가 더 존재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더 넓게 되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양이온들이 이쪽으로 이제 달려와서 붙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커브를 보시면 아까 전에 전압 강화라는 표현이 있었죠. 이 두 번째 페이지에 이제 전압 강화가 발생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원래 정상적이라면 양쪽에 직류 전압을 딱 가하게 되면 이게 이제 정상적인 이제 전압 커브겠죠. 기울기. 이 기울기가 되는데, 이 플라즈마가 발생이 되면서 분극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와 여기 사이에 걸리는 거죠. 거의 대부분이 여기와 여기 사이에 걸리고 여기와 여기 사이에 걸리는 거죠. 근데 이쪽에 이제 마이너스 전압을 인가를 했으니까, 근데 여기와 여기 사이에 걸리는데 전압 커브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전기장이 이렇게 급변하는 구간이 생기는 거예요. 전기장이 마이너스 쪽으로 급변하는 구간이 생기다 보니까 이온이 여기에서부터 이 짧은 구간을 달려오면서도 속도를 굉장히 많이 얻을 수 있는 구간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자 밀도가 낮아서 플라즈마가 형성이 안 되니까 좀 어둡다라고 해서 이제 이걸 다크 스페이스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전압이 급변하면서 여기서 이온이 충분히 가속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다 보니까 짧은 단거리 안에 전압이 갑자기 확 변하는 구간이 생기니까 전기장이 이제 강하게 걸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얘가 이온이 충분히 이제 가속할 수 있는 에너지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구간이 생기고, 그 부분이 이제 플라즈마가 형성이 잘 안 되고, 그리고 그 가속할 수 있는 이 급변하는 구간을 우리가 이제 시스라고 부르는 거죠. 물론 양쪽 다 생기긴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아까 첫 페이지에서 봤던 이제 원리에 따라서 요 캐소드 쪽 마이너스 극판 쪽에서의 요 현상을 이용해서 증착을 하는 거예요. 이온이 달려와서 극판에 충돌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다 알루미늄을 만약에 만들어 놨다면 알루미늄을 이제 타겟을 때리겠죠. 그러면 이제 타겟 쪽가리가 떨어져 나가는 이제 이런 현상들이 요 현상 때문에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더 한번 좀 자세히 한번 더 볼게요. 확대해서. 우선 양이온들이 이쪽으로 이제 올 거예요. 양이온들은 마이너스 극판 쪽으로 가고 싶겠죠. 그리고 전기장도 충분히 얻었어요. 여기 전이차가 이제
짧은 단거리 안에 전이차가 많이 나죠. 그러다 보니까 빠른 속도로 이제 비교적 빠른 속도로 이제 여기 마이너스 극판에 충돌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반대로 전자는 당연히 이쪽이 이제 마이너스 극이니까 반대로 가고 싶겠죠. 그러니까 전자 밀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질 거예요. 그리고 뭐 충돌하면서 이제 때로는 이제 충돌하면서 이 극판에서 전자를 얻겠죠. 얘가 닿았으니까 닿아서 전자를 가지고 올 거예요. 전자를 가지고 오게 되면 이온들은 당연히 뭐 중성 기체로 돌아갈 테고요. 그리고 때로는 여기 충돌을 하면서 2차 전자 방출을 하고 얘는 이제 중성 기체로 돌아가고 뭐 이런 현상도 발생을 하겠죠. 2차 전자가 발생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 어쨌든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 극판에 이온이 닿아서 직접 닿았으니까 전자를 얻게 되고 그리고 나서 중성 기체로 간다. 이게 이제 중요한 키 포인트가 돼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사실 이 극판으로부터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 전자를 공급받는다. 뭐 2차 전자도 뭐 직접적인 충돌을 위해서 공급을 받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직접 이온이 닿아서 전자를 한 개를 공급받아서 중성화되는 것도 전자를 공급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극판으로부터 전자를 이제 공급을 받아야지 돼요. 이게 이제 그 극판으로부터 전자를 공급받는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길게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DC 플라즈마의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요. 이 DC 플라즈마 같은 경우에는 양쪽 극판이 도체여야만 해요. 이 도체가 아니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마이너스 전압을 걸면 잠깐은 플라즈마가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잠깐은 발생을 하는데 유지가 되지를 못해요. 그 이유는 플라즈마가 이제 발생을 했죠. 발생을 하면 이온들이 당연히 여기 와서 달라붙을 거예요. 전자는 반대로 갈 테고 이온들이 와서 달라붙게 되는데 여기가 부도체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이온이 와서 접촉을 한다 한들 충돌을 한다 한들 여기에서부터 전자를 가져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전자를 얻어서 중성기체가 되고 중성기체가 돼서 다시 또 플라즈마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또 전자와 충돌해서 전자를 다시 만들어 하나 또 다시 내놓고 그러면은 그 나온 전자가 다시 또 일로 들어가게 되고 일로 패스해서 빠져나가게 이런 식으로 전류의 흐름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전자를 그러려면 계속 공급을 받아야지 돼요. 극판으로부터 충돌했을 때 극판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부도체다 보니까 전자로부터 공급을 받지를 못해요.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극이고 그러니까 전자들이 계속 여기 이온들이 여기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쌓이게 되고 이렇게 계속 쌓이게 되다 보니까 여기 있는 전자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전자가 가서 충돌을 해서 중성화 기체랑 충돌을 해서 이온과 전자의 형태로 계속 양쪽으로 분리돼서 공존하는 현상을 유지해야 플라즈마가 발생이 될 텐데 얘네들이 여기에 그냥 달라붙어만 있는 거예요. 이온들이 여기 마이너스 극판이니까 전자를 공급을 못 받으니까 붙어만 있다 보니까 이게 전기장이 여기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여기랑 퉁 쳐지겠죠. 그러면 전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일로 달려가서 충돌을 해야 되는데 일로 달려가야 할 동력이 없죠. 그래서 플라즈마가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뭐 이 DC 플라즈마에서는 이제 극판은 꼭 도체여야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타겟도 여기에다 이제 아까 전에 첫 페이지에서는 여기를 이제 뭐 지금 여기는 부도체로 되어 있지만 첫 페이지에서는 여기를 제가 알루미늄 증착을 할 때 쓴다고 했으니까 알루미늄이 도체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부도체가 되면 플라즈마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이제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스퍼터링을 이용한 증착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한번 구경을 해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